독립정신 37. 갑오전쟁, 청일전쟁의 근본 원인. 이때 국태공은 대원군께서는 권력을 잃고 한가히 물러나 있어서 정사에 관여할 계제는 어떤 일을 할 형편이나 기회가 없었으므로 속으로 불만을 품고 있어 그 소문이 저절로 민간에 퍼지던 중에 겸하여 모든 귀척은 임금의 인척들이 권력을 잡고 앉아서 토색은 금치로 억지로 달라고 강요하고 탐악은 탐욕이 많고 포악함이 극도에 이르렀다. 창생, 백성이 어육, 생선의 고기 남에게 짓밟힘을 비유하면 이 되어 민심이 흩어져 마침내 스스로 설 수 없을 지경에 이르니 백성들은 어두운 생각으로 원망하여 말하기를 내국인이 없을 때에는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부유하더니 외국인과 외국 물건들이 들어온 후로는 사람이 하나도 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외국인과 상통하고는 살 수 없는 줄로 알아서 부지 중에 인심이 흉흉해져 날마다 물끓듯 하였다. 이때 마침 일본에서 김옥균을 유인하여 천국 상해로 가서 찔러 죽인 후 그 시신을 죽은 사람의 시신을 투망림하여 각 군에 돌린 일이 있었다. 백성들이 헤아리기를 개화당 역적들은 나라 임금에서 싫어하시는 바이고 국태경께서 미워하시는 바인데 더군다나 천국이 용납하고자 하니 천국은 천하제일의 대국이고 일본은 조그만 외국이며 우리가 300년 이래로 잊지 못할 원수니 이때를 타서 한번 치욕을 씻는 것은 상쾌한 일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전국이 어리석은 중에서 자연히 생기게 된 생각이다. 일찍이 책 한 권이라도 만들어 전파하여 백성에게 말 한마디 가르쳐 준 적이 없었으니 어두운 백성이 어찌 스스로 끼기를 바라겠는가. 대저 포악함이 극한에 이른 후에는 반드시 변하는 법이니 이는 고금에 피할 수 없는 이치이다. 이에 동학이 일어나서 주문을 읽으며 부적을 붙이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서양 사람의 대포와 군안을 진언은 주문 한마디로 막아낼 수 있다고 했는데 전국에 믿지 않는 자가 적게 됐다. 괴수 최시영이 전라도 고부에서 깃발을 들고 일어나 4가지 명목을 세워 각처에 경문을 돌렸다. 최시영이 전라도 고부에서 최시영이 아니라 전봉준이 고부에서 거명하였고 최시영은 그 당시 동학의 제2대 교주로서 충청도 보은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1.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재산을 손상치 않을 것이다. 2. 충성과 의리를 쌍으로 온전케 하여 세상을 건지고 백성을 편하게 할 것이다. 3. 외와 양을 몰아내고 성인의 도를 밝힐 것이다. 4. 군사를 몰아 성 안으로 들어가서 권문세가를 다 멸하고 법도와 기강을 바로 세우고 명분을 밝힐 것이다. 이들은 모두 머리에 흰 두건을 쓰고 손에 누런 깃발을 잡았으니 이는 다 무슨 리치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동에서 일어나면 서에서 따라서며 남에서 물으면 북에서 응하여 사방에 벌떼 일어나듯 따라서 일어나 관장고원님을 죽이고 백성들을 노략질하여 전국이 소란해졌다. 정부에서 홍계운에게 명하여 군사 800명을 거느리고 충청도로 가서 난민을 치려고 할 때 원세계가 그 차원은 심부름 많은 사람 서방걸에게 따라가서 형편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정부군이 동학당을 만나 여러 차례 접전하였으나 여러 번 패하여 서울이 장차 위태롭게 됐다. 원세계가 이런 상황을 천진의 이용장에게 보고하자 이용장은 먼저 정예병원 4천을 뽑아서 조선으로 가서 동학을 평정하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끝내 일본에게는 한마디도 분명히 밝혀 말하지 않았는데 이는 청국이 기왕에 일본과 조약을 맺으면서 천진조약 조선의 군사를 파견할 때에는 피차간에 먼저 알린 후 파견하자고 약속한 말을 생각지 못하고 다만 지 뜻대로만 행한 것으로 이는 첫째는 도선의 독립을 멸시하고 둘째는 일본을 멸시하여 약속을 배반하는 것이고
셋째는 각국은 조선을 동등하게 대접하는데 청국만이 홀로 무리하게 대접하는 것은 다만 조선에 대해서만 무리할 뿐 아니라 각국을 두루 능멸한 것이다. 청국은 옛날부터 이런 기습은 기이한 습관이나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각국이 오래전부터 이를 심히 미워해 온 것이다. 일본이 벌써 오래전부터 청국의 이런 뜻을 엿봤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군사를 기르고 미리 조약을 체결하여 앞일에 대비하고 밤낮으로 흔단이 생기기를 기다리던 차에 청국이 방자하고 무리하게 군사를 동원하니 일본이 어찌 시각을 지체하겠는가. 즉시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사를 파견하여 아산과 인천으로 물밀듯 들어오며 분분히 상륙하여 만산편야 산과 들 가득 덮은 것이다. 이용장이 크게 놀라서 일본 정부에 대해 따져 물으면서 말했다. 우리가 속국의 왕이 청하기 때문에 약간의 구원병을 보내어 난민을 진압하려고 한 것이고 별다른 뜻이 없거늘 기국은 어찌하여 대병을 보내어 내지에 돌입하는가 그 뜻을 알기 어렵다. 일본이 곧 이렇게 대답하였다. 조선은 뚜렷한 독립국이므로 기국이 지금에 와서 속국이라 할 수 없고 겸하여 천진조약이 있어서 조선에 군사를 보내길 때에는 양국이 홀로 행하지 못하고 서로 알린 후에 행하자고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기국이 먼저 분명히 공표하지도 않고 졸지에 군사를 움직였으므로 우리 또한 군사를 보낸 것이다. 이때 만일 청국이 실수하였음을 깨닫고 군사를 돌이키고 호의로 조처하여 이전에 여러 번 공표한 말을 준행하였더라면 그 욕을 당하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대안으로부터도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주는 어리석고 재빠르지 못한 한 완습, 모조고 우지스러운 습관으로 끝내 깨닫지 못하고 다만 일본을 업신여기는 생각만 가득하여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조선이 저희 속국이라고 하다가 아니라고 하는 등 분명하게 단정하는 말도 없이 군사를 곧 거두지 않았다. 음력 7월 초하룻날 일본 황제가 선전포고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글에서 이르기를 짐이 청국과 전쟁을 하려 하노니 모든 직책 맡은 신하들이 위로는 짐의 뜻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의 뜻에 따라 싸우기와 지키기에 각각 직책을 다하여 국가의 영광을 드러내며 만국의 공법은 국제법을 어기지 말라. 짐의 본래 뜻은 학문을 승상하고 전쟁을 없애서 백성이 편안한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한 것이므로 즉위한 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항상 조심하여 각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해왔고 대신에게도 이 말을 신칙하여 근년에 와서는 외국들과 정의가 가장 친밀함으로 우방들과 잘 사귀고 있음을 심히 기뻐하였는데 근래에 이르러 조선 사건으로 인하여 전국이 여러 번 신의를 저버렸는데 이는 실로 짐이 생각하지 못했던 바이다. 원래 조선은 독립국이므로 각국과 조약을 맺고 서로 통상하는데 이는 일본이 권유하고 이끌어준 힘이 없지 않거늘 전국은 항상 조선이 저희 속국이라고 하면서 그 내정을 간섭하다가 지금 조선의 일이 있자 동학난 전국이 속국을 보호한다는 핑계를 대고 군사를 일으켜 그 내지에 들어가니 짐이 1882년에 조와 정표조약에 따라 군사를 보내어 불의의 변고를 방비하고 조선을 환난 중에서 건지고 아시아 동방의 태평함을 보전하여 짐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청국에게 화평하게 의논하고자 하였지만 청국은 100가지로 핑계를 대면서 합의하려고 하지 않았다. 일본은 조선에서 정치를 개혁하여 안으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밖으로는 외국과의 교제를 친밀히 하도록 권유하니 조선 정부에서는 명백히 개혁할 뜻을 밝히었으나 청국이 은밀히 이를 방해하면서 내란을 진정시킨다는 핑계를 대고 군사를 움직여 수륙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군사를 점점 더 보내서 조선에 있는 세력을 강화시켰어. 강포함을 믿고 약한 나라를 핍박하여 홀로 이로울 계책을 도모하고자 하며 거만하고 무례하여 우리 군함에 대하여 대포를 쏘기에 이른 것이다. 대저 조선의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는 원래 일본이 지주해준 덕이고 각 국가의 조약에서 인정한 것이거늘
청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만 조선의 지위만 손상시킬 뿐 아니라 각 국가의 조약 또한 멸시하고 우리의 국권을 손상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해롭게 하는 것이니 청국의 욕심과 화심은 밝히 드러났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홀로 군사를 동원하는 것 또한 부득이한 일이니 우리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백성은 각기 그 직책을 다하여 속히 태평을 이루도록 하고 국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짐은 깊이 바라노라. 명치 27년 1894년 8월 1일 한편 바다와 육지에서 전쟁이 벌어지자 원세계는 미리 형편을 살펴보고 도망쳐서 물러갔고 청나라 장군 섭서성과 해군 제독 첩지초 예쯔조는 도처에서 패하여 야산, 공주, 평양에서 점점 물러가서 전국 거의 모든 곳에 일본 군사들이 주둔하게 됐다. 그러나 조선 정부에서는 끝까지 고집하기를 청국은 대국이고 일본은 서국이며 청국은 은인이고 일본은 원수이다. 결국에는 청국이 다시 이기고 들어올 텐데 이때 대답할 말이 없을까봐 두려워서 정사와 부사로서 각각 이승승과 민영철 등을 파견하여 반은 일백 수십인을 데리고 청국에 가서 배반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고 나중에 용서를 받을 문을 열어놨다. 그리고 백성들은 집을 비워 청국 병사들에게 내어주고 재물을 내어 청국 병사들을 도와주니 관과 민의 어두움이 이렇듯 심하였으니 어찌 독립국권을 의논하겠는가. 그때 만일 청국이 이겼더라면 우리의 국권은 어찌 되었겠으며 우리 백성은 또 어찌 되었겠는가. 우리 대한 사람들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일본 명치황제 38. 갑오전쟁 후의 관계. 이때 청국이 일본과의 싸움에서 연달아 패하여 의주에서 쫓기어 압록강을 건너 청국으로 넘어가서도 구련성, 압록강 건너 10km 지점에 위치한 번등이 한 마을과 봉황성을 차례로 빼앗기고 여순항의 험하고 견고한 포대는 각국이 다 어찌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던 곳인데 이를 한순간에 잃어버리자 북경이 흔들려서 인심이 소란해지고 천하가 놀라서 세상의 태도가 일시에 변하였다. 원래 각국은 헤아리기를 청국은 천하의 거대하고 오래된 나라이므로 비록 전에 영국과 법국 사이 양국이 북경에 쳐들어가서 청국의 위험을 꺾었으나 요만한 일본이 감히 청국과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망령된 행동이므로 장차 지 나라조차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얼마쯤 그 담대한 행동을 나무랐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일본이 백전백승하여 청국이 다시는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자 각국은 비로소 공론을 바꾸어 일본의 의리를 칭찬하고 청국의 완고함과 우준, 어리석고 움직임이 굼뜸함을 책망하고 미워하면서 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한 청국을 돌아보지 아니하니 청국은 더욱 어찌할 수가 없었다. 본래 청국은 영국의 부강압을 장하게 여기면서도 그 부강하게 된 근본을 연구하여 본받아 행하기는 힘쓰지 아니하고 도리어 의지할 마음으로 항상 특별한 대접을 해주면서 속으로 정의를 사고자 하였으며 아무 때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영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니 별로 걱정할 것 없다고 하다가 이때에 이르러 도와주기를 청하였으나 영국이 어찌 정의 때문에 형편을 돌아보지 아니하겠는가. 영국은 중립을 지키고 간섭을 하지 않았다. 청국은 바라던 것이 여의치 못하자 형편은 급하고 다른 도리는 없어서 일본에 대하여 화친을 청하였다. 이용장은 마관은 시모노새끼인데 시모모새끼라고 써놨네요. 하관의 예들은 에서 열린 강화 해담에서 구력을 무릅쓰고 백방으로 애걸하여 배상금 2억 원을 물고 1895년 4월 28일에 마관의 춘범루에서 일청 양국이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조약책 1조에서 청국은 대한의 확실한 자주독립국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독립국으로서 전혀 흠결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독립자주국으로서의 권리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은 다 없앨 것이며 그 전에 해마다 조선이 청국에 소위 공무를 보내던 일같은 폐단은 일절 폐지할 것이다 고 하였다.
이후로 한청 양국 간의 교제가 끊어져 피차에 간섭이 없어지자 당시에 번화하고 세력이 동등하던 낙동의 청관은 청나라 공사관 은폐에 되어 문 앞은 오가는 사람이 없이 쓸쓸했고 전국의 깃발인 황룡기는 거두어가고 빈 깃대만 서 있었다. 그렇듯 강포하고 무리하던 청인의 기세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웬만한 청국 상인들의 기세도 꺾어지니 중국을 높이고 원세계의 충루가 되어 부귀와 영화를 도모하던 세도가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취를 감췄다. 중국의 음흉한 권력이 만리장풍 멀리 떨어진 먼 곳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검은 구름 흩어지듯 물러가고 계명의 새 기운이 날마다 들어와서 개화의 기초가 이때부터 뿌리가 박혔다. 이후로 영원문은 조선시대 중국 사신을 맞이했던 모하관 앞에 세웠던 문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우고 남별궁을 개조하여 원구단을 만들고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대한으로 바꾸고 대청의 연호를 없애고 개국, 건양, 광무 등 여러가지 연호를 조선 마음대로 바꿔 사용했다. 그리고 대군주, 대황제라는 존호를 받들어 세계의 제왕들과 서로 대등한 지위를 회복하셨다. 1. 원구단 고종이 황제로 등극한 후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세운 제단. 원래 하늘에 대한 제사는 중국의 천자만이 지낼 수 있었는데 조선이 독립국임을 반포하고 고종이 황제를 칭한 다음 하늘의 제사 지내기 위해 세운 것으로 현재 조선호텔 옆에 있는 사적으로 일명 황구단이라고도 한다. 2. 연호 군주시대에 그 임금이 즉위하는 해에 대하여 짓는 칭호. 다음 임금이 즉위할 때에는 그 이름해를 칭호를 고치게 된다. 무술년 1898년 12월 13일에 청국이 새로 공사를 보낸 서수봉이 한양에 이르러 그달 20일에 대왕제 폐하께 아련하고 청국 황제의 국서를 바쳤는데 그 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청국 대황제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한국 대황제께 편안하심을 묻나이다. 우리 두 나라가 함께 아시아주에 있어서 물과 육지가 서로 연결되어 수백 년 이래로 좋고 언짢은 것을 서로 관계하여 피차에 분간하지 아니하고 도울 수 있는 일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같이 편안하기만을 바랬는데 이는 기국의 사기에도 기록되어 있을 것이므로 더 말할 것이 없으며 광서 첫해에 기국이 아메리카와 구라파주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을 때에 글로써 분명히 말하였으니 이는 기국이 오래도록 잊지 않는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광서제 중국 전나라 제11대 황제 서태후의 옹립으로 4살 때 즉위하였으나 태후가 독재했다. 17세 때 친정을 시작한 후 청일전쟁 등 내외로 다사하여 변법자강의 개혁에 착수하였으나 무술정변으로 유폐된 채 병몰하였다. 제위 1874년부터 1908년. 근래에 각국이 자유, 독립함을 공번된 공평한 의로 삼기 때문에 광소 21년 1894년에 청일 양국이 마관은 신문을 쓰기 하관에서 조약을 맺으면서 제1조에서 귀국은 자유 독립국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겸하여 옛적부터 친밀히 지내던 정의와 근대 세계 정세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서로 관계하여 보전하는 의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기에 이품은 벼슬 이품인가나 서수봉을 출사 대신에 어느 한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일하게 하는 대신 의로 귀국에 보내면서 친히 국서를 써주어 받들고 한양에 가서 지임의 뜻을 대신하도록 하는 바입니다. 이 사실은 충성스럽고 진실하며 맡은 바 이 업무에 숙련돼 있으니 바라건대 대황제께서는 받아 맞이해 주시어 귀국정부와 더불어 통상조약을 맺고 이후로 양국이 영원토록 화호는 화목하고 우호한 한 정의를 돈독히 하여 함께 태평함을 누리게 되기를 깊이 바라나이다. 이 글을 마친 후에 각국과 맺은 통상조약에 따라서 새로 조약을 맺고 서로 평등한 대우로 친근하게 교제하니 이는 다 가부전쟁 후에 드러난 효험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권리를 회복하여 독립할 수 있었더라면
다만 헛입음으로만 효험을 얻을 뿐 아니라 실제 권리상의 효력 또한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이것을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말을 하기가 실로 수치스러움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실상이 이루함으로 이 글을 보는 자는 마땅히 생각할 일이 있을 것이다. 전날에 우리는 중국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줄 알았으며 중국이 제일 큰 나라라고 알았는데 그때의 생각을 오늘날과 비교하면 전날에 우리의 어리석음이 어떠하였으며 오늘날 독립의 효험이 어떠한지를 환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전날에 우리가 진작 깨닫지 못하여 남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을 한마음으로 통분하게 여기고 어서바삐 저 모르고 어두운 동포들을 깨닫게 하여 가지고 밤낮으로 일을 하여 오늘날에 당하는 수치를 씻어버리고 영구한 국권을 새로 세워 보여야 할 것이다. 이승만은 옥중에서 독립정신을 쓰기 전에 청유전기를 먼저 번역했는데 그 제2장 청유전쟁의 원인 편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청국이 일찍 개화하여 자기 나라를 먼저 튼튼히 하고 대환을 개화시켰다면 일본이 싸움을 걸어올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국은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다가 조선을 잃어버리고 국제사회에서 큰 망신을 당했다며 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생각건대 만약 대한이 세계 정세를 먼저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개 청일전쟁으로 인해 대한이 독립국임이 세상에 알려졌으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내박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대한의 독립을 세상에 선포한 것이 일본에게는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는 수치다. 사람이 오직 변변치 못하면 지 권리를 지 손으로 찾지 못하고 이웃 친구가 대신 찾아줄 지경이 되었겠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몇만 명의 목숨을 바쳐가며 잃었던 독립 권리도 스스로 찾아서 보호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것조차 애초부터 몰랐기 때문에 대한의 독립을 한 번도 주장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일본이 우리 대신 일어나 싸워주고 세계를 향해 생색을 내며 자랑하자 남들이 모두 의로운 싸움이라고 일본을 칭찬했다. 이는 진실로 우리에게는 분하고 원통한 일이다. 이를 분하게 여길 줄 안다면 먼저 그 내막을 알아야 한다. 그러자면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종류의 책을 많이 보아 외국의 형편과 내 나라의 형편을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7자 10개 플러스 청유전기 이승만 편작 김용상 김효선 유석준 번역 18.